자, 아스날이 공미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여러 선수들이랑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외대고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약간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제임스 메디슨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강했지만 이번 시즌은 그냥 잔잔하게 나오고 있는 아우아라가 있죠. 그렇죠. 이 선수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은 뭐 어떻게 기사가 나왔는지 먼저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아스날은 외대고르를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르테타와 에두는 외대고르 영입을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노가 요즘 활발하죠. 되게 활발하죠. 엄청 일 열심히 해.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기사나 트위터를 통해서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Here We Go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그렇지. 유튜브 라이브도 맞아요. 이제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적중률도 괜찮고 요즘에 평가가 좋아졌어요. 네, 로마노가 사실 계속 잘 맞추다가 내가 어떤 이적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산초 이적권이었을 거예요. 산초인가? 그때 거기서 한번 약간- 찐빨 많이 냈어. 그러니까 좀 우겼어.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거든. 근데 이번에 또 파라티치 토트넘 쪽 오면서 이탈리아 통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잘 맞는 그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디언에서는 메디슨은 아스날로 이적할 시에 자신의 퍼포먼스 그리고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근데 레스터 시티는 메디슨의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 이게 9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가격이 좀 세죠. 네, 6천만 파운드를 요구하는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덧선이긴 한데 이건 독점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원래 그냥 일반 덧선 기사는 저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는데 이게 독점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자가 썼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맞아요. 다르더라고. 뭐 이를테면 맨시티 마틴 블랙번이다. 그럼 덧선이랑 신경 쓰지 않고 보면 그냥 되고요. 공신력 있죠. 그 옛날부터 아스날 덧선 익스클루시브는 적중률이 조금 괜찮다라는 거를 옛날 아스날 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올드 있어요. 팬들이. 근데 그것도 좀 예전 얘기긴 한데 그래도 완전 생짜보다는 나아. 자, 아스날은 외대고르 혹은 메디슨 영입을 노리는 중이다. 여기까지 맞고 만약에 이 두 딜이 실패하면 아우아르 임대로 방향 전환 예정.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 두 딜이 사실 그렇게 지금 성사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여기 하나를 제가 덧붙이자면 제임스 메디슨을 제가 혹시나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 가디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 AFC 벨 토마스 파티 맞춘 사람 그 사람이 메디슨을 밀어요. 근데 파티 얘기의 흐름이 그 사람 얘기한 게 굉장히 정축률이 높았거든요.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이겼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아예 혼자 혼자 막 밀고 날리는데. 나갔거든. 그래서 혹시 뭐가 진짜 좀 가까운 소스가 있나. 그때도 이적 시장 끝나갈 즈음에 확정이 됐죠. 그렇지. 그래서 되게 팬들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메디슨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진짜 뭐 친구인가? 파티 친구인가? 나도 처음에 그 생각했다니까. 왜냐면 이렇게 막 저도 이제 대표팀에 가면 아무래도 선수랑 매일 붙어 그래. 있으니까 선수들끼리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듣잖아.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번에 뭐 에이전트가 뭘 했는데 뭐 어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걸 듣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딴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어. 근데 아마 AFC 벨이 만약에 진짜 파티의 측근이었다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주변에 축구인들이 있잖아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뭐 청이 형도 그렇고 환희 형도 그렇고 다 소스가 있잖아. 근데 그 얘기 못 하거든요. 못하지.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리고 우리가 선수랑 감독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가 나중에 몇 달 후에 형이 얘기한 게 맞았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우리도.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이 세 선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 과연 어떤 선수가 아스날에 좀 더 적합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스탯이나 퍼포먼스가 괜찮은지. 그리고 뭐 이런 건 나이나 이런 거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봐야 돼. 항목별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순위를 매겨봅시다. 딱딱딱 봅시다. 네. 일단은 세 선수 외대고르, 메디슨, 아우아르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어차피 PPT 예, 표 이렇게 쭉 나올 테니까. 만들어 주겠지만 신장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고만고만한 비슷합니다. 거. 네, 외대고르가 조금 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75, 78 이건데 비슷해. 얘도 사실 이 신장은 100% 믿으면 불화도 안 돼요. 많아. 어디 사이트에 따라 다 그건 다르고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공미라는 포지션이 피지컬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센터백은 아니잖아. 너무 작지만 않으면 그렇지. 되죠. 그렇죠. 괜찮아. 외대고르와 아우아르는 둘 다 98년생입니다. 어. 근데 메디슨, 근데 외대고르는 사실상 99야. 12월생이거든.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는 96. 이들보다 2살이 많습니다. 나이는 다 좋지 않아요? 그쵸. 이 정도면. 근데 난 여기서 내구도로 본다면 메디슨이 조금 부상이 좀 있고 근데 외대고르도 은근 지난 시즌 임대 있는 동안에 부상이 좀 있었어. 그렇지. 맞아요. 예. 네, 못 나온 경우가 꽤 있었고. 맞아. 반대로 아우아르는 그래도 이들에 비하면은 좀 상대적인 양호함이 있지 않을까. 네. 소속팀은 뭐 다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 레스터시티, 올림픽 리옹에서 뛰고 있고요. 지난 시즌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대고르의 경우에는
아스날 소속이었죠. 2021 시즌 29경기에서 골 2개, 도움 2개. 사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렇죠. 저는 웨데고르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이따 우리가 장단을 보겠지만 이 선수가 공을 같이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괜찮은 느낌이 있었는데 아스날은 지금 포워드진이 약합니다. 그리고 타미 이브라함이든 누구든 어쨌든 링크가 나고 있는 가운데 타미가 엄청난 골스코어러냐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러면 공미가 세컨톱 비슷한 느낌으로 같이 생산력을 이 공격 포인트 생산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웨데고르는 그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 박스 타격을 혼자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게 있다. 왜냐면 활동 반경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아무래도 좀 한정되어 그렇지. 있고 그러면서 다른 자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정작 본인이 또 다른 동선을 가져가서 폭넓게 마무리까지 더 깊이 관여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좀 이 스탯은 약간 아쉽지 않나요? 아직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 그렇죠. 네, 많이 아쉽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죠. 스미스호랑 웨데고르를 동시에 기용을 하면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맞아. 동시다발적으로 그치. 공략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역동성을 가진 건 오히려 더 노우였기 때문에 맞아. 스미스로 네. 쪽에 경기 영향력이 더 컸죠. 괜히 네. 10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 스미스로가. 그리고 그 지난 시즌 이때가 이제 웨데고르는 정말 최고의 시즌이었죠. 레알 소시에다드 그때 소속으로. 진짜 잘했지. 네, 36경기 7개의 골과 9개도 라리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굉장히 좋았어요. 42경기 공시전 뛰면서 골 11개, 도움 10개. 스탯만 놓고 봤을 땐 좋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후반기 때 메디슨의 폼은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그때가 딱 폼이 너무 안 좋아서 혼자 슈팅 난사하고 맞아. 그러다 결국 로저스도 메디슨이 안 올라왔다.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 아요세 페레스를 그 자리에 대신 넣고 했거든요. 후반기에 제미 바디, 그 다음에 하비 반슨 부상, 그리고 메디슨 폼 저하 이래서 전체적으로 레스터가 흔들거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때 축신 이에나초. 그 이에나초가 살아났지. 역사에 잡고 팀을 캐리했죠. 네. 그리고 그 전 시즌에는 38경기에서 9개의 골과 3개의 도움. 아우아르 같은 경우는 그냥 2시즌 연속, 물론 이제 19, 20이 조금 더 좋긴 했는데 네.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아무래도 스탯이 좀 하향이 됐고 실제로 그 전 시즌에 비하면 활약 자체가 좀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아우아르를 둘러싼 이적 링크가 예년보다 확실히 줄었죠? 어느 팀이건 많이 줄었어요. 줄었죠. 그치. 아스날은 난 사실 지난 시즌 링크만 놓고 봤을 때 난 올 줄 알았어. 나도요. 음. 근데 안 됐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뭐 리그왕이라는 다른 리그라는 것을 감안은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저는 제일 중요할 수 있다는 스탯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가는 패스 그리고 마무리되는 패스를 넣어줘야 된다는 그치. 거거든요. 키패스 스탯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메디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네. 이 키패스는 그것도 있어요. 필드 플레이,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키패스냐, 세트 피스에서의 키패스냐. 근데 제임스 메디슨이 키커잖아. 네. 메인 키커. 근데 어쨌든 난 둘 다 중요하다고 봐. 많이 인정이야. 세트 피스 키커도 좋죠. 그건 맞아. 그래서 이런 키패스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는 그러니까 누가 더 최전방에 있는 골게터에게 양질의 패스를 좀 그치. 공급해줄 수 있느냐 혹은 형철이나 종윤이 형이 얘기했었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회 창출 능력이 좋느냐 이거는 메디슨이 아무래도 메디슨의 킥이라는 확실한 강점이 그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가격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 가격은 트랜스퍼 마켓을 기준으로 일단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세랑은 다릅니다. 네, 그쵸. 아마 이거보단 좀 높을 거예요. 특히나 저는 메디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잉글랜드 선수죠. 잉글랜드 내 이적이고 잉글랜드 선수니까. 웨데고르는 3,600만 파운드, 580억 정도. 메디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4,950만 파운드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가디언 얘기했을 때 6,000만 파운드라고 했잖아요. 그 가격이야. 레스터는 딱 그 가격을 원하는 것 같아요. 1,000억 달라 이건 것 같고. 그 근처 달라. 아우아르는 웨데고르와 비슷합니다. 3,780만 600억 정도. 그치. 레스터가 메디슨 가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두 선수의 실력 차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릴리시가 1억 파운드 나왔잖아요. 그쵸. 물론 방출 조항이 있었지만 그러면 지금은 그릴리시가 앞서 나간 느낌이지만 둘이 약간 좀 그거 라이벌 구도가 비교 있었지. 라이벌 구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가 생긴 거지. 그렇죠. 뭐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사실 메디슨이 뭐 키패스도 좋고 지난 시즌 약간 후반기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스탯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 굳이 이 가격까지 줘야 하나라는 느낌은 저는 좀 있어요. 종훈 형도 얘기하신 거죠. 가격이 항상 변수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 가격에 걸맞지 않은 선수의 느낌이라기보다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잖아. 그러면 여기에 몰빵을 때릴 수 있는 팀인가 그렇죠. 과연 아스날이. 그리고 웨데고르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의 효용 차이가 있는가를 본다면 나는 메디슨이 이 중에서는 1순위로 데려와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하면 3명 중에. 셋 중에. 근데 상황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웨데고르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고 아우아르는 사실 리강 경기를 지속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평가하기가 어렵고 이건 와서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 봐봐 웨데고르 이제 장단점 얘기하면 예. 자연스럽게 한번 녹여보자면 이미 뛰어본 팀이에요. 그치.
그 부분에 대한 아스날에서 장점이 있어. 한 시즌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친구잖아 다. 네, 친구 네. 먹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스날 팀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치. 이해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킥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 시야가 안 좋냐? 조율이 안 되냐? 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메디슨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얘는 그냥 프리미어리그 선수입니다. 맞아요.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고 기본적으로 얘기했듯이 세트피스나 데드볼 특히나 킥이 좋기 때문에 플레이메이킹에 강점이 있는 선수. 근데 아우아르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선수가 테크니션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발기술 좋고요. 컨트롤 좋고 탈압박도 있고 뭐 패스 선택도 나쁘지 않고 기술도 있어요. 볼 달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 그렇죠. 네, 근데 이 단점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좀 체력적인 부분에 그렇지. 문제를 겪었었던 게 좀 있었다. 전후반 차이가 좀 있죠. 네, 메디슨은 그냥 그겁니다. 일단 가격이 높아요. 네. 너무 가격이 세고 멘탈 사생활 이거 조금 문제 뭐, 있는 예. 경우가 있었고 저는 이건 되게 후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본다면 고려 대상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기업도 브랜드인데 구단도 네. 브랜드인데. 그리고 메디슨이 지난 시즌에 막판에 폼이 안 좋았을 때 슈팅 나사를 존나 그래, 했거든요. 이 선수가 네. 킥에 자신 있는 선수들이 네. 원래 이런 경우가 있어. 안 풀리면 킥 때리거든. 네. 그리고 이제 부상 이력도 네,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외대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였어요. 못 나온 기간이 있었고 아스날에서 뛸 때 완전 좋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맞아. 봐요. 외대고로한테 애초에 기대했었던 솔직히 외대고로 처음 데려왔을 때 기대 많이 했지. 엄청 기대했잖아요. 왜냐하면 소시에다드 때 진짜 좋았잖아. 그래.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생각만큼 임팩트 있지 않았어. 저는 사실 외대고르 볼 때마다 약간 외질이 좀 생각이 나긴 해요. 외질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질이 좋았을 때야 탑 오브 탑이었으니까. 나는 외질을 좋았을 때는 거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언터처블. 그럼요. 언터처블이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외대고르는 그런 모습은 좀 그렇죠. 아니었고. 활동 반경 왼발 고집이 좀 비슷하죠. 좀 아쉬웠고. 그래서 알과실 감독의 소시에다드의 지공 스타일은 외대고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확실히 부여됐다 한들 아스날은 지금 공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마치 맨유의 부패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대고르가 팀의 상황과 어쩌면 안 맞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건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능성과 별개로 누가 제일 좋아 보이나요? 저는 외대고르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외대고르야? 네, 저는 외대고르. 전 메디슨이요. 나도 가능성과 별개로 치면 메디슨이거든요. 가격 별개로? 별개로. 저도 메디슨이죠. 메디슨이니까 다 그러면. 메디슨이는 건 똑같아. 네.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나는 외대고르라고 봐요. 나도 메디슨은 가격 맞춰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네. 그럼 현실적이라면 외대고르인데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러다 아무도 못 데려올까 봐. 사실 그런 경우가 이적 시장에 그래. 없는 게 아니니까. 나는 탑 타겟으로 삼아야 될 건 메디슨이라고 보는데 가능성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가격도 다 따져보면 외대고르도 괜찮아. 같이 뛰어봤으니까. 근데 둘 다 안 될까봐 걱정된다. 아우아르는 조금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식은 느낌? 네. 근데 만약에 외대고르 메디슨 안 됐어요. 아우아로 온다고 하면 괜찮아요. 일단 뭐 누구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미에다 뛰긴 공미 뛰어야지. 있긴 있어야 되니까. 네. 네.